네, 가보시죠. 어떻게 유튜브를 오셨습니까? 한지 한 1년 좀 안 됐고요. 1년? 작년 3월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23년 3월. 예. 네. 그 전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생각이 들었었는데, 그 전에 주로 제가 생각을 했던 게, 이렇게 워낙 저도 이제 디지털 관련된 것들을 워낙 좋아하고 해서, 원래 새로 좋아하셨어요? 나온 기술들이 있으면은, 네. 그 얼리 어댑터처럼 먼저 막 써봐야지 되는 뭐 직성이 풀리고 뭐 이런 성격이거든요. 근데 작년 3월에 챗GPT가 나오면서 그 전부터는 알고 있었어요. 노벨 AI부터 해가지고 달리 2부터 제가 많이 사용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챗GPT가 워낙 잘 나왔잖아요. 네. 그래서 그거에 관련돼서 영상을 한번 찍어보자 해서 이제 찍었고, 네. 한 3월 달에 시작을 해서 4월 달쯤에 그걸로 실제 활용 사례, 챗GPT를 소개하는 영상들은 많았는데, 네. 그거를 직접적으로 활용을 해서 자기 뭐 업무에 활용한다거나 이런 영상들은 별로 없었거든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이제 구글 시트하고 연결을 하면 네. 굉장히 엑셀 작업을 굉장히 빠르게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통 챗GPT 하면은 그 안에서 채팅으로 이제 대화하는 것만 일반인들이 많이 알고 있었는데, 그렇죠. 구글 시트랑 연결하면 또 굉장히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걸 하니까 그 전까지는 구독자 뭐 100명도 안 됐던 게 쭉 한 달, 2달 정도 됐었다가 그걸 찍고 나서 한 1000명이 딱 올라오더라고요. 한 달 만에. 그래서 이게 재밌더라고요. 근데 네. 제가 두 번째 거 볼게요. 지금 보면서 신기한 게, 이게 먼저 올렸는데도, 먼저 올린 거는 저렇게 눌렸다. 콘텐츠 대시보드에서. 얘는 조회수가 별로 안 되네요. 네. 똑같은 컨셉이네요. 그러니까 얘는 이탈이 많았다는 거거든요. 더. 약간의 차이긴 한데. 도달범위 들어가시면 여기 조회율이 나오잖아요. 18.7%. 그러니까 100명 중에 18명이 보고 80명이 나갔다는 거니까 얘가 처음에 딱 열어줄 때, 그리고 쇼츠 피드가 85%잖아요. 요거 넘길 때 나오는 거. 그러니까 유튜브가 알아서 테스트 해보는 거. 그리고 채널 페이지에서 5.7%. 5.7%니까 지금 얘가 아까 88이었잖아요. 그러면 채널 페이지에서 배너를, 이거를 클릭하고 들어오는 사람이 4명. 그리고 유튜브 탐색기에 이렇게 첫 화면에 아랫부분에서 이렇게 추천해서 들어온 사람이 3명. 알림을 받고서 들어온 사람이 2명. 요거는, 요 탐색기 점수는 크게 의미가 없고, 쇼츠 피드에 대부분 밀어줬는데, 내가 밀어주니까, 100명을 밀어주니까 18명밖에 안 봤어. 니 거 못 밀어줘. 근데 그럴 만한 이유가 이제 영상을 보면 나오겠죠. 저는 이게 없어야 될 것 같아요. 가셔서 요거만 없애고 한번 올려보세요. 바로 반응 나올 거고. 이게 문제인데, 이 잠깐 동안 저거를 전혀 읽을 수가 없거든요, 시청자는. 그리고 내용이, 전체 이걸 영상을 만드는 내용을 수치에는 표현 못해요. 제가 이제 어제 어제 올라간 영상 중에 동기부여 요청한 여자분 오신 분, 오늘 새벽에 또 영상이 또 하나 나갔는데, 울고 가셨거든요. 울면서 풀어줬어요. 이제 거의 심리 상담사가 됐는데, 그분이 영상 속에 했던 말을 제가 놓친 게 있더라고요. 말이, 우리가 서로 대화가 많다 보니까 그게 그거였어요. 쇼츠의 원고 만들기가 너무 힘들다. 나는 글을 되게 잘 쓰는 사람인데 쇼츠 원고가 되게 힘들다. 그 왜 그러냐면요, 쇼츠 30초짜리에다가 여기 있는 모든 말을 담으려니까요. 여기 못 담아요. 못 담아서 딱 하나의 기능부터, 기초부터. 문장으로 따지면 전체 텍스트가 A4에 한 50줄이 나간다면 2줄 정도 이상은 들어가면 안 돼요. 그래서 끊어서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미드폼에 들어갈 스토리를 줄인다 생각하면 모두가 줄거리를 간추리잖아요. 그걸 간추리는 순간 다 이탈해요. 그러니까 미드폼에 들어간 걸 자른다면 30초짜리면 미드폼에 2분 이상의 내용을 더 집어넣으면 안 돼요. 2분을 먼저 잘라보고 얘를 30초 멘트로 바꾸면 다 안 봐도 되거든요. 근데 그렇게 여러 개에서 얘가 이탈률이 아까 줄어서 보는 사람이 70% 이렇게 되면
내 다음 영상을 내가 추천해줘. 넘길 때 같은 내 것 자꾸 나오는 거 보셨죠? 그렇게 추천해주고 연결해줘요. 근데 이게 질문이 아니었으니까 이따 혹시 이 질문이 있으시면 저거 하고 얘기를 진행해 볼게요. 그래서 구독자 이래서 쇼츠를 지금 30초째를 올려보셨어요. 예. 그리고 아까 스스로 이제 어렵게 하고 있는 것까지 이해가 됐고, 그 다음 얘기 소개해 주세요. 그래서 쇼츠나 미드폼이나 내가 쉽게 만들 수 있어야지 이게 자주 올릴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게 아무리 내용이 좋아도 안 올리면 이제 꽝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수님 얘기를 듣고 그 쇼츠를 그럼 내가 뭘 쉽게 만들 수 있을지 생각을 해봤는데 네. 일단 제 채널하고 또 연관이 있었으면 좋겠고 네. 제가 또 관심 있는 게 지금 아까 전에 미드폼으로 이제 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그림을 그리는 거라고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미드폼 그 올린 영상이 몇 개예요? 한 30개 정도 좀 네. 넘어요. 네. 그래서 저는 요즘에 그 AI로 이제 그림 그리는 거 굉장히 좀 관심 있게 보고 있거든요. 네, 네. 사람들도 굉장히 호기심 갖고 있고 그래서 네. 이미지들 나오면은 뭘 궁금해 하냐면 저런 이미지들은 어떻게 프롬프트를 어떻게 요청을 해야지 나올 수 있는지 그걸 되게 궁금해 하는 거예요. 네네네. 그래서 그럼 내가 쇼츠로 사람들이 딱 보고 이미지 보고 나도 한번 저 그려보고 싶다는 이미지들을 이제 다 만드는 거죠. 예. 그럼 쉽게 만들 수 있잖아요. AI를 만들고. 그렇죠. 그리고 만든 거 중간에 그냥 프롬프트를 넣은 거예요. 근데 프롬프트가 이제 긴 거죠. 근데 네. 그 사이에 볼 수는 없으니 저 댓글에다가 제가 그 프롬프트를 넣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네. 누구든지 복사해가지고 달리에다가 그냥 붙여넣기만 하면 네. 누구든지 그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네. 거기서 뭐 단어만 좀 바꿔주면 제가 지금 스트리트 파이터의 류를 그렸는데 네. 뭐 캔을 그리든지 블랑카를 그리든지 이것만 바꿔주면 누구든지 이런 컨셉으로 이 고퀄리티 이미지를 이제 만들 수 있다는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네. 만든 쇼츠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게 밤 로스 이미지를 그린 게 참 쉽죠 하면서 그림이 되게 잘 그려졌잖아요. 그래서 그 컨셉을 한번 가져가 보려고 밤 로스가 뭐 그려주세요 한 거를 위에다 좀 넣어놓은 거죠. 약간 네네네. 컨셉이었던 거죠. 네. 근데 이걸 다 빼버리고 이 그림만 올리면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뭐 의미가 없다. 이 이미지 사람들이 가서 뭐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들은 워낙 쇼츠도 많고 그래서 저의 쇼츠의 컨셉은 이미지 보고 나도 그리고 싶다. 복사해서 그리고 실제로 내가 한 거를 상대방도 할 수 있게끔 이제 그렇게 이제 만들어 볼까 생각해서 만든 거죠. 근데 이렇게 만들면은 하루에 뭐 수십 개 이상 올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 내용도 이 그림 자체가 저도 탐색을 하면서 이 이미지 어떻게 그린 거지 하면서 그걸 보고 나도 똑같이 그려보게 되는 그림들만 이제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쇼츠 그렇게 한번 잡아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쇼츠는 네네. 전혀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네. 대표님 말대로 쇼츠를 하기 위해서 그 생각을 더 하신 거네요. 그쵸. 그쵸. 원래 쇼츠는 생각을 전혀 안 하고 있었거든요. 미드폼만 생각을 하고 미드폼도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이게 과정 자체가 제가 하는 컨셉 자체가 실제로 한번 만들어 봐야 되는 그럼 미드폼에서 자르신 게 아니고 쇼츠용으로 별도로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그쵸. 쇼츠용으로 만든 거예요. 요거 한 20분? 뭐 이 정도로 쉽게 만들 수 있겠더라고 이 정도는. 네. 템플릿이 하나 나왔기 때문에 이미지만 바꿔주고 프롬프트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쇼츠는 걱정 없겠다 생각으로 내가 하는 그 방향성하고도 맞고 내 채널하고 뭐 이런 생각으로 지금 쇼츠는 지금 만들고 있어요. 방향성이 맞아요? 제 생각에는 방향성이 맞다. 생뚱맞지 않으니까. 대표님 여기 왜 오셨어요? 그러니까 제 채널 한번 분석을 받아보고 싶었고요. 채널 어떤 분석이야? 그러니까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잘하나 못하나? 가상인간 이게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가상인간이 맞는가? 이것도 제 목소리가 안 나오고 새로운 인물들을 넣어가지고 목소리는 AI 목소리예요? 그쵸 AI 목소리죠. 어디 거 쓰세요? 브루스입니다. 브루스고 이미지 가져오는 거는 헤이젠에서 이제 그 이미지가 이제 말할 수 있게끔 자연스럽게. 네. 제가 좀 잘 모르긴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정도까지는 안 해요. 다행이네요. 그러면 그러고요 또 그거 가상인간 이거 말씀하시고 그래서 제가 이걸 하면서 또 좀 가능성을 좀 느낀 게 자기 개발적으로도 제가 쭉 올린 거를 이제 출판사 같은 데서 좀 좋게 봤나 봐요. 그래서 연락이 와서 자기 개발 쪽으로 올린다는 게 뭐죠? 공부를 스스로 하는 거?
시청자 예. 참여해서 공부할 수 있게 하는 컨셉이. 예, 예. 그런 컨셉으로 쭉 올리고 있는데 네. 출판사 쪽에서도 이걸 책으로 한번 내보고 싶다 해서 네. 지금 진행하고 있거든요. PT 관련된 책자들 많이 만들고 있더라고요. 그 출판사 소개 좀 해주세요. 저 지금 책 써야 되는 사람 있는데. 알겠습니다. AI 오프너님. 예. 안삼천 구독자. 예. 이미지 생성 챗 GPT 쓰시는 분. 한번 언질만 해주세요. 예, 예, 예. 저희 영상에 한 분 있거든요. 제가 봄까지 아마 책 쓰자는 제안 들어올 거다 했는데 안 들어왔어야지. 예. 뭐 그런 것도 있고 만들다 보니까 이제 새로 좀 욕심이 나는 게 그 온라인 동영상 강의 플랫폼에서도 연락이 왔었어요. 클래스 101? 클래스 1 말고 무슨 캠퍼스죠? 그 되게 유명한 캠퍼스 있는데 패스트 캠퍼스. 예. 패스트 캠퍼스요? 예. 네. 거기서도 한번 여기서 영상을 뭐라고 한번 왔어요? 만들어 영상 보자고. 찍어서? 예. 연락이 왔었더라고요. 저는 아무튼 좀 욕심이 나는 게 와, 소비자층이. 굳이 그럼 내가 그런 쪽에서 할 필요가 있을까? 내가 만든 거를 따로 예전에 뭐 전자출판도 할 수 있는 거고 예, 가능하죠. 유데미라든지 이런 데다가 내가 직접 올릴 수 있고 네, 가능하죠. 클래스 101도 좀 그런 식 아닌가요? 직접 네. 가서 스튜디오가 아니라 내가 찍은 거. 클래스 101에는 가실 수 있겠는데. 그 아무튼 처음에 그 말씀드렸듯이 학생들이 네. 이제 시대가 이제 많이 변했고 네. HF나 이런 쪽으로 잘 활용을 해야 되고 네. 그래서 실제로 학교에서 공부하는 게 실생활에 도움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네네네. 그거를 연관시키려면은 이거를 같이 해야 된다. 네. AI를 지금 학교에서 굉장히 AI 윤리 쪽으로도 이제 말들이 많아요. 어느 정도는 네네네. 되고 어느 정도는 안 되고 초등학교에서 아예 금지를 시키고 그렇죠. 그것도 이해는 되긴 되는데 예. 그걸 어떻게 잘 활용해서 어차피 시대는 바꿀 수가 없잖아요. 지금. 네, 네. 예, 그거를 이용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잘- 시간이 바뀌죠. 선도자인 거죠, 지금. 잘 네. 이용할 수 있게끔 하는 것도 시간이 바꿔주니까. 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가상인간 말고는 오신 이유가 채널 잘 되는지, 내 방향이 맞는가, 난 지금 이렇게 가는데 방향이 맞는가, 이거 질문이신가요? 그것도 하나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쭉 영상을 보다 보니까 네. 대표님이 그런 차후 어떤 사업 계획 이런 것들도 컨설팅을 예, 해주시더라고요. 해드려요. 예. 예, 제가 딱 보기에 저는 이런 컨셉도 가능하겠다 싶은 게 예. 제가 그 동영상을 이제 많이 제가 활용하는 방법을 쉽게 설명한다고 했는데도 사람들이 네. 잘 못 따라하고 어려워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를 차라리 아예 저는 앱 만드는 거는 이렇게 어렵지 않게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면 네. 워낙에 요즘에 이제 챗GPT가 잘 짜주기 때문에 네. 네, 그것도 활용하기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아예 저는 책 찍어내듯이 앱을 막 찍어낸 다음에 네. 우리 밀키트 판매하듯이 네. 앱키트를 만들어서 네. 사람들에게 뭐만 조금만 바꾸면 된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것들을. 그래서 뭐 음. 주식 추천 앱도 만들 수 있고 부동산 앱도 만들 수 있고 여러 가지 만들 수 있는데 그게 예전에는 AI랑 접목이 안 된 앱들이 많이 나왔다면 지금은 그 API를 이용하면 만들 수가 있는 그렇죠. 부분들이 굉장히 네. 많기 때문에 네. 근데 그거는 모르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저처럼 좀 아는 사람은 좀만 하면 되는 거예요. 네, 네, 네. 그래서 앱을 만드는 앱도 제가 이제 만들었어요. 네. 그래서 거기다 뭐를 딱 치면은 그 앱이 뚝딱 만들어지는데 네. 그거를 밀키트 형식으로 다 그거를 자료로 해가지고 어떤 거는 이제 무료로 가져가서 다운받아서 깃허브에서 이 영상 나가면 사업 제안 들어오겠는데? 사업하셔도 돼요? 두 가지예요. 사실은 그런 그것 것도 때문에 가상인간으로 하시는 거군요. 그런 것도 좀 관심이 있고요. 네. 그래서 이런 쪽으로 해서 밀키트 형식 앱키트를 판매를 하자. 네. 네. 판매라기보다도 이렇게 판매는 안 되고 네. 그 커피 후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커피 한 잔 주기, 커피 네, 두 잔 네, 주기, 네, 뭐 네. 이런 식으로라도 하면은 왜냐면 그런 게 있어야 저도 동기부여도 되고 계속적으로 할 수가 있는 부분이니까. 이거는 소비자 관점에서 어떤 게 가장 접근성이 있는지를 생각해 본다면 답이 나올 것 같긴 해요. 요거는, 예, 요거 중요한 얘기네요. 네. 그러고요. 또 있나요? 두 개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는 네. 제가 요 대표님 영상을 보면서 느낀 건데 네. 솔직히 대표님 영상은 길어도 계속 보게 돼요. 그래요? 네, 편안하게 네. 차에서 들으면서 편안하게 들으면서 계속 오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거는
야, 시청직 시간이 굉장히 좋겠다 이런 생각이 네. 들더라고요. 네, 성적 좋더라고요. 유튜브를 진짜로. 제가 하니까. 근데 제가 만든 영상들은 대표님은 영상 쭉 찍으신 다음에 이제 선택해서 올리시기만 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저는 하나 찍으려면 이제 일주일이 걸린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근데 제가 들어도 약간 좀 스트레스가 돼요. 왜냐면 집중을 해야 돼요. 네, 네. 집중을 해야 되고 컴퓨터 앞에 앉아서 같이 해보고 그런 사람들만 이제 들어오는 거죠. 네. 영상에서는 저 기술을 나도 한번 써먹어 봐야겠다는 식으로 편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나도 좀 컨셉을 채널을 하나 더 파서 네. 좀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뭔가를 하나 만들까? 어떤 방식이 있을까요? 채널을 팠어. 편안하게 어떻게 하실 수 있을까요? 그거는 아직 생각 안 안 해봤는데. 해보셨고. 근데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채널을 하나만 만들지 말고 5개를 만들어서 똑같은 영상을 만들더라도 5개의 채널에다 올려라. 왜냐면 알고리즘이 어떤 채널을 밀어줄지 모르기 때문에 어디서 하나만- 들으셨어요? 유튜브에서요. 그것도 이게 맞는 말인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거는 제가 요즘 쓰는 파편화된 정보 중에 터지지 않은 폭탄이에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5개 동시에 올리면 같이 출연한 거나 내 영상으로 만들어서 증빙할 수 있으면 되는데 동일 동영상을 올리게 되면 전체 채널이 날아갈 수가 있어요. 뭔가 변화가 분명히 있어야 돼요. 대신 저는 이렇게 채널 한 2-3개 만드시는 건 좋은 게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미국권으로 이렇게 만드시면 훨씬 더 나아요. 그게 그건가요? 그 영상 보면은 언어팩을 사용을 해라. 네, 이게 채널을 제가 여러 개를- 말씀드리는 현재 언어팩은 현재 채널에 한글로 쓰는데 그 자막 설정에서 언어권을 49개를 열으라는 얘기고요. 영어까지만 번역해서 올리고 영어 제목까지만 달고 49개 언어를 열면 전 세계에 송출된다는 얘기고, 지금 말씀드린 거는 한 채널에서 그렇게 하는 방법도 있는데 우리가 한국인이잖아요. 예. 우리 그 쇼츠 보다가 중국어나 아랍어 나오면 이탈하잖아요. 그렇죠. 넘기죠. 한국어가 들어있어도 이탈하는 사람이 많으니 우리가 영상을 생산하는 사람이 한국용으로 하나만, 채널 특성에 따라 좀 틀린 거예요. 채널 특성에 따라 한 채널에서 자막까지 여는 게 유리한 게 있고, 우리 같은 거는 굳이 그럴 필요 없이 한국에서는 한국어로 서비스하고 나머지 영어권을 하나 더 부계정으로 파시면 성장 속도는 그쪽이 더 엄청나게 높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챗GPT 관련되고 또 이미지 생성 관련된 거에 대해서 워낙에 지금 관심들이 많으니까. 그래서 아마 계정을 2개를 파셔서 5개 필요 없고요. 똑같은 내용으로 하나는 한국어, 하나는 이제 영어로만. 근데 그 영어로 된 곳에 나머지 언어를 다 자막 설정을 여시면 걔가 얘보다 이건 거의 뭐 1000배? 6배도 아니에요. 엄청나게 빠를 거예요. 그러면 걔를 가상인간으로 둘까요? 걔는 가상인간으로 아예 영어로 처음부터 좋은 음성 생각이에요. 대체를. 좋은 생각이에요. 왜냐면 지금 영어로 직접 얼굴 내밀고 하실 수는 없잖아요. 지금 제가 얘기가 지금 순서가 바뀌었는데 제가 말씀드린 결론은 얼굴을 내미셔야 되고 목소리를 내미셔야 되는데, 목소리 솔직히 다 읽기 고저이기 때문에 불편할 수 있으니 목소리는 KT 보이스나 내 거 인식시켜서 내 목소리 인식하는 그거로 쓰시면 되는 것 같은데, 그 목소리를 들어봤을 때 아직도 약간 어색함이 있거든요. 근데 그 어색함은 얼굴이 나오면 어색하지 않아요. 아, 근데 얼굴이 나오는 게 좋다는 말씀이에요. 얼굴이 나오셔야 돼요. 그거 좀 이따 마저 다 말씀드릴 거예요. 질문 다 듣고 말씀드리려고 그러고 있었는데. 저는 이 목소리 하는 건 편해요. 왜냐면은 따로 이게 뭐 KT 보이스나 이런 걸 투작업 안 해도 그냥 말하면 쭉쭉쭉쭉 설명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촬영하기도 쉽고. 네. 그건 쉬워. 지금 대표님 같은 경우는 질문 다 됐다고 생각하고 네네. 거꾸로 풀어가 볼게요. 네. 거꾸로 말씀드릴 건데 다 들으시고 마지막에 질문 또 있으면 주시면 네. 될 것 같고요. 방주 채널은 편한 것 같은데 내가 편하지 않다. 근데 방법을 아직은 모르겠다. 이 말씀 있잖아요. 대표님이 지금 전체 이거 보시는 분들이 시청자가 따라할 수 있는 이런 영상 충분히 시청 지속 시간이 나오고 관심도가 표본이 커지더라도 시간이 가면 갈수록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국한되지 않고, 그 템플릿 자체도 대표님이 제공해 주시니까 많은 참여가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책 쓰자는 얘기도 나오고 교육 얘기도 나왔거든요. 사업 얘기는 마지막에 하게 될 건데, 지금 이 부분은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대표님 슈카월드 채널 하시죠. 네. 그렇게 가셔야 될 겁니다.
영상 이렇게 하나 해놓고 화면 공유해서 화면 녹화해서 대표님 얼굴을 이렇게 집어넣고 찝어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일부러 영상 편집을 다 해서 하시지 마시고 그거 보면서 녹음하면서 그쵸. 그럼 얼굴 나오고 영상 준비하는데 시간 많이 안 걸리고 컴퓨터에 앉아서 시작하시는 그거를 사람들이 보고 따라하게. 그럼 얼굴이 뭐 이쪽 오른쪽 화면 이렇게 조그맣게 나오니까 크게 무리 걸 것도 없고 얼굴이 나오는 게 좋은 건가요? 일단 그것부터 궁금해요. 제가 다른 영상에도 하나 있어요. AI 채널에 AI 오픈러님한테 얼굴 공개하라고 그랬거든요. 네. 얼굴 공개하면 책도 나오고 책 제안도 나오고 얼굴 공개하면 구독자 숫자도 빨라질 거라고. 왜 그러냐면 겹치는 얘기를 해서 좀 안 하려고 그랬는데 그래도 뭐 영상들을 다 보시는 게 아니니까 겹치는 게 한두 개는 있어도 되겠다 싶어요. 대표님이 다루시는 게 지금 AI예요. 네. 가상인간이고 네. 그 안에는 인간의 끈끈함이 없어요. 대표님 저한테 아까 편안함하고 우리 채널에서 보실 수 있는 거는 약간 인간미거든요. 아까 이거 촬영할 때도 되게 어설프잖아요. 대표님 채널의 시청자는 내가 AI를 보더라도 인간이거든요. 사람이에요. 나한테 들어온 사람은 이걸 배우려는 사람이고 이 그림을 갖고서 내가 만족하려는 거지 AI를 만들거나 가상 로봇을 만들거나 내가 지금 입을 슈트를 만드는 사람들은 아니란 말이에요. 인조인간도 아니고 다 인간이거든요. 컴퓨터 앞에 앉아서 이 그림을 그리면 만족하는 거는 내 웃음이고 내가 친구들한테 공유해서 보여주는 다 이게 우리가 AI를 다루더라도 다른 AI 생성해주고 하는 거랑은 좀 틀린 게 비즈니스적으로 간 것도 아니기 때문에 대표님이 다루시는 거는 사람한테 기쁨을 주는 그리고 시청자 경험을 주는 일을 지금 하신 거거든요. 시청자 경험을 주는데 그거를 사람이 안 주고 아무리 AI를 할지라도 사람이 제안을 해주면 사람이 받는 것인데 그 대표님은 AI가 사람한테 제공해 주는 거예요. 그러려고 바꾸려고 했던 거죠. 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그래도 목소리도 제 목소리가 나왔어요. 나왔죠. 그래서 가상인간을 들이대니까 조회수 안 나오죠. 그쵸.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저는 그런 것도 있어요. 저도 유튜브를 보다 보면은 딱 봐서 쓸데없는 얘기를 많이 한다? 네. 그럼 넘겨버리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네. 제가 찍을 때도 굳이 제가 이렇게 그렇게 라이브로 내가 하면서를 하게 되면은 이게 저도 모르게 쓸데없는 말들이 많이 들어갈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예 이걸 내 채널을 보는 사람들의 성격은 그냥 필요한 정보만 딱딱 얻어가는 사람들일 거다. 그래서 그것만 딱딱딱딱 주자. 쓸데없는 다 빼버리고. 네, 그런 약간 강박관념이 좀 있어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아 이거는 쓸데없어. 그러면 빼버리거든요. 딱 거기 맞춰서만. 제가 우리 채널의 영상들에서 지금 대표님 말씀하신 대로 편집했다면 대표님 여기 안 오셨을 거예요. 그럴 수 있죠. 채널 안에 저 데이터 보고 IT 오래 한 사람이니까 어떻게 하면 구매 결제 잘 일어나고 어떻게 하면 딱 필요한 시간에 안 살 고객도 사게 하고 이걸 알잖아요. 네. 제가 그럼 우리 영상을 딱 들어오자마자 이탈 안 하게 하고 썸네일에 CTR 엄청 나오게 만들고 그리고 여기서 싹 끌어가지고 구독까지 많이 이어지게 만들면 전 이런 분들 못 만나요. 왜냐면 이런 분들은 그걸 안 볼 거니까. 일반인 시청자가 보겠죠. 저희 채널이 재미난 게 구현 아니면 필연인데 저희 채널의 구독자는 일반 채널의 구독자하고 큰 특징의 차이가 있어요. 저희 채널의 구독자는 8, 90%가 유튜버예요. 그쵸. 그거 생각해 보셨어요? 네, 맞아요. 그런 거 같아요. 저희 구독자가 3,000분이 되시면 대한민국의 유튜브 콘텐츠가 되게 많이 바뀔 거고요. 제가 지금 이분들을 10,000분, 제가 10만 분 정도를 모아서 이분들이 해외 언어 자막을 열고 언어 자막을 열었을 때 각 나라에 더 특징 있게 우리가 콘텐츠를 한국 콘텐츠를 공급할 수 있게 하는 일을 하면 LG전자 해외에 수출하는 것만큼의 수익이 들어오지 않을 거죠. 지금 우리 되게 큰일하는 거거든요. 거국적으로. 되게 공감이 가는 말씀이에요. 네, 우리 되게 거국적으로 큰일하는 거예요. 그 유튜버들 전 국민이 좀 유튜브 참여해서 해외 언어 풀어갖고 애국하자. 제가 매국 애국 얘기도 한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실제 장난 아니에요. 지금 구글 수익을 해외 보낼 때 국내 세금도 안 내요. 제도 잘 만들었고, 신고도 안 하고. 근데 우리는 받으니까 그냥 무조건 돈 벌었다 생각하는데, 해외 언어로 갖고 오는 거. 제가 이런 생각을 이렇게 약간 다음 단계 갔잖아요. 그거 갖고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약간 제가 끝에서 보다 보니까 순서가 바뀐 게, 대표님, 아까, 목적은 있으신데, 목표가 없으신 것 같아서. 되게 잘 짚어주시는데, 제가 얘기하면서도, 대표님의 일단 목적은 목표가- 있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렇게 새로운 기술들로 에듀테크를 제공해주고 내가 앞장서서 하겠다는 형태까지는 다 있는데 대표님이 이걸 하시면서 이게 대표님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가려면 방향 안 틀리게 가려면 대표님의 목표가 존재해야 되는데 그 목표가 뭐예요? 없죠 지금. 구독자 많이 올리는 거? 그쵸. 그래서 애드센스 일단은- 비용 올리는 거. 그러면 좋죠. 구독자 많이 올리는 애드센스 근데 비용 그것도- 올리면 좋겠다. 네. 돈도 많이 벌면 좋겠다. 근데 나는 의미 있는 일. 그럼 이 의미 있는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이 의미 있는 일을 얼마 동안 하실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거는 구체적으로 몇 년 하실 거예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왜냐면은 계속이 얼마큼이에요? 이게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는 한 저는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새로운 기술은 계속 나오죠. 그쵸. 그러면 저는 계속 할 수 있는 게, 이게 없었을 때도 저는 이걸 계속 해왔어요. 그래서 그걸 여쭤보는데, 계속 하는 게 몇 살 되실 때까지? 몇 년 뒤에요? 저는 60살? 70살? 이걸 80살? 또 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은퇴를 하면, 그다음부터는 할 수 있는 일들이 없잖아요. 네. 자기가 사업을 해본 것도 아니고. 네. 근데 이거를 하게 되면은, 은퇴를 하고 죽을 때까지 뭔가의 재미를 느끼고 계속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 게. 재미만 느낄까요? 이거를 그들이 수익화 시킬 수 있는 게 있을까요? 돈도 벌어야 그것도 되니까. 연결되지 않을까요? 어디로 연결될까요? 애드센스. SS. 근데 그것도 얼마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니까. 이게 100만 유튜버라고 해도 다 수익이 나는 건 또 아닌 것 같더라고요. 수익도 나요. 예. 많이 나요. 조회수가 중요한 거기 때문에 제가 좀 그런 거 요즘에 현타가 온 게 내가 하는 것들은 대표님 같은 이런 컨셉은 계속 시간이 지나도 네. 근본적인 걸 다루기 때문에 계속 보게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제가 하는 거는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거를 딱 보고 그때만 보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이유 고민 많이 지나면 하셨네. 안 네. 보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도 좀 현타가 왔어요, 사실. 대표님 채널은 챗 GPT에서 상당히 특이한 곳으로 가신 게 시간이 지나도 봐요. 조현정 AI님하고 AI 오픈어님한테는 대부분이 검색으로 유저가 들어올 겁니다. 60% 그랬거든요. 왜냐면 그때 나오는 그런 프로그램에 대한 소개거든요. 새로운 업그레이드된 소개인데 대표님은 그 새로운 거에 대한 소개가 아니에요. 맞는데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대표님은 시청자 참여 콘텐츠. 해보게끔 하는. 네. 어떤 프로그램이 나와도 재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는 거고, 그리고 그 전에 그 정보를 몰랐던 분이 1년 뒤, 2년 뒤에 그 정보를 자연스럽게 유튜브 추천에 의해서 초기 단계 옛날 거부터 거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다른 챗 GPT 다루시는 분들보다는 훨씬 더 유리해요. 대표님은 챗 GPT에 대한 게 아니에요. 네. 사용자 참여에 대한 콘텐츠이기 때문에 그분들보다 시청 지속 시간을 훨씬 더 늘릴 수 있는데 대표님이 그거를 시청 지속 시간이 늘릴 수 있는 방안으로 안 하시고 일반 챗 GPT 소개하는 분들처럼 컨셉을 잡으셨으니까 그런 거지. 전 처음에 듣자마자 상당히 유리하다는 게 보였어요. 그럼 무궁무진하고. 아까 질문 다시 할게요. 몇 살까지 이거 하실 거예요? 죽을 때까지 할 거라고. 그러니까 언제 죽으실 계획이 있어요? 저는 계획이 있어요. 200살에 죽을 생각이거든요. 우리 애들이 제가- 그랬거든요. 저 아빠 근데 200살까지 이게- 산다고. 제가 이 유튜버지만 예전부터 워낙 이런 쪽에 관심이 많았고 에듀테크를 접목해서 수업하는 그런 사례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연수도 많이 했었어요. 네. 근데 여기서 느낀 게 왜 계속 앱들을 하다 보면 뭔가 2% 부족한 게 있어요. 내가 만들고 싶은 그런 니즈가 분명히 있거든요. 네네. 근데 나는 개발자가 아니다 보니까 그게 너무 답답했어요. 네. 그래서 제가 한 2년 정도 휴식을 하고
공부를 좀 했어요. 네. 개발자 그래서 그 너무 죽기 전에 제일 하고 싶었던 게 그거였어요. 그 영어가 못하는 사람 영어 되게 하고 싶어 하듯이 네. 저는 새로운 개발자들만 볼 수 있는 그 코딩 언어를 너무나 알고 싶었거든요. 아, 네. 그 2년 동안 공부를 해서 제 나름대로 눈이 띄어졌어요. 네. 그래서 뭔가 API가 있다거나 뭔가 있다고 하면 쉽게 이제 쓸 수가 있게 된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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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그걸 이제 눈이 띄어지니까 할 수 있는 게 너무나 많더라고요. 네. 네. 근데 그러면서 이 유튜브도 촬영을 할 때 그걸 이용해서 뭔가를 만들 수 있는 거를 소개까지 할 수 있게끔 된 거고. 근데 그런 재미로 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유튜브뿐만 아니라 그런 거 만드는 거. 제가 워낙에 만드는 걸 좋아하긴 하는데 그런 재미? 삶의 재미가 저는 뭔가를 만드는 데 재미가 있어요. 목표는 정해져 있네요. 그냥 지금처럼 쭉 가시는 거네요. 그렇죠. 굳이 뭐라고 우리가 선언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아무튼 가면서 구독자를 많이 늘리면 더 좋겠죠. 아, 그 말에 안 빠지는 거 보니까 구독자 몇 명까지예요? 구독자요? 네. 통 크게. 한 50만? 한국인 50만. 네. 50만. 이제 언어권 따로 빼실 거죠?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알겠습니다. 그거는 채널 하나 언어권, 더 파서 채널 해외는 가상인간은 너무 하고 이거 싶었던 말씀드리고 건데. 싶었던 게 최근 들어 제가 언어팩 파라고 하니까 그냥 거기 파시는 분만 계시는데 그거 말씀드리면 내 채널에 어떤 방식의 언어팩이 날지 그리고 또 한글을 이만큼 집어넣고 자막만 넣으면 한글 때문에 거부감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글을 뺀 채널을 별도로 빼든가 아니면 그 영상 안에다가 한글이 없이 한국도 자막으로만 처리해서 해외가는 자동으로 다 자막으로 보게 한다든가 또 하나는 내 목소리가 들어갔다 하더라도 그건 크게 거리낌 없이 자막을 연결한다든가 해서 자기만의 가장 이점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건 어떻게 찾냐면 영상마다 다른 방식으로 테스트해봐서 어떤 게 가장 반응이 좋은 걸 찾으면 대답이 나오거든요. 네. 저는 그 말씀대로 저는 그 생각을 갖고 네. 제가 처음에는 제가 유튜브에서 영상 찍을 때 자막을 다 달았다가 제가 해외 영상들도 이제 많이 보게 되는데 영상 자체 자막이 있으니까 그쵸, 그 불편하죠. 자막이 되게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제가 자막을 다 뺐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영어권에서도 네. 이렇게 하면 볼 수 있지 않을까? 네. 근데 그 언어팩이 있는지는 몰랐어요. 언어팩을 해야지 되는지는 몰랐어요. 이번에 진짜 이쪽 편집 좀 많이 아시는 분인데 제가 이번에 영상 하나 제가 설명한 대로 컨셉 작업을 만들어 버렸어요. 미드폼 짧은 거를 2~3분짜리를 묶어서 한 15분짜리를 만들었어요. 팁 3가지 이런 식으로 해서 같은 영상으로. 순서는 그 가장 많이 본 영상 말고 가장 적게 본 영상에 초반에 이탈 구간을 잘라버리고 초반에 이탈이 많았으니까 안 밀어준 거잖아요. 잘라버리고 묶는 걸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고 밑에 자막 넣었던 걸 날려버리고 자동 자막으로 넣으라고 말씀드렸더니 밑에 자막을 넣으셨더라고요. 왜 그러냐니까 시청자가 자막을 여는 사람도 있고 안 여는 사람이 있는데 자막을 자기가 보려고 안 여는 사람이 훨씬 많아서 그 생각에 넣었대요. 요거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세부정보 우측에 아동하고 그 선택하는 거 있잖아요. 그 밑에 보면 자세 PC의 기준이 자세히 보기라고 있어요. 자세히 보기 누르시면 거기 태그 집어넣는 데 있거든요. 설명 태그로 헷갈리실까봐 말씀드려요. 그 태그 안에다가 영문으로 Y, T, 콜론, 점점이죠. C, 는, on, YT 콜론 CC는 on. 이거 태그를 집어넣으시면요. 자막이 자동으로 나와요. 강제 자막으로. 그게 언어팩 연다는 건가요? 아니, 그게 언어팩이 하는 게 아니라 언어팩을 연다는 거는 내가 자동 자막을 설정을 하고 해외 나라별로 언어를 여는 거예요. 그게 언어팩을 여는 거고 지금 말씀드린 요거는 그 자동 자막도 그냥 자동 자막을 걸면 시청자 볼 때 안 나오거든요, 밑에. 그러니까 자동 텍스트가 안 나와요. 그거를 강제로 나오게 하는 거예요. 이게 유튜브 지원 기능인데 모르시는 분들 많아서 이거 빨리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왜냐면 워낙에 전문가도 모르시길래 당연한 요거는 제가 영상 나갈 때 그 밑에 쓰거나 아니면 저거로 보내드릴게요. 요걸 넣으시면 이걸 꼭 넣으셔야지 해외 언어 풀어도 해외에 다 먹히는 거니까 우리 영어 뭐 스페인어 번역 자동으로 해줄 때 번역만 해놓으면 그냥 빈 창으로 영상만 나갈 거예요. 우리 소리랑 걸 못 알아듣죠. 요거 넣으시면 각 나라 언어로 전부 다 강제 자막이 나가니까
어느 팩을 안 열어도. 언어는 열어줘야죠. 아, 언어팩 간단해요. 자막 설정 가서 한국어 밑에 영어 열기, 뭐 스페인어 열기 있는데 영어는 설명 끄라고 이거만 번역해서 넣고 나머지는 그냥 열면 자기가 인식하니까 그거는 그 부분도 설명하고 이쪽으로 일단은 요거 설명드리고 가고요. 그 대표님은 이제 결국에는 구독자가 50만에 한국 구독자 50만 만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몇 년 걸릴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몇 년? 이제 컨설팅을 받았으니. 지금 이제 10개월 됐는데 컨설팅을 그래서- 받았으니 솔직히 50만까지는 안 돼도 만 10만은 이렇게 노력하면 되지 않을까? 10,000만 금방 되죠. 지금 3,000인데. 그 그 영상 몇 개, 얼마마다 지금 일주일에 하나 올리세요? 10일에 한 번? 근데 그런 게 있더라고요. 영상 거의 일주일에 한 번, 10일에 한 번 올리는데 어떤 영상이 터지면은 잘 조회수가 뭐 2만 가까이 나오면은 구독자도 확 느는데 그렇지 않으면은 거의 뭐 안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찐팬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채널 찐팬이 없고 그냥 영상 하나 이거 새로 예를 들어서 재미나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설명한 사람이 없으니까 그냥 보게 된 거고 네. 기타 다른 것들은 더 설명 잘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걸 이제 보게 되는 거지 굳이 제 거를 보진 않는 거예요. 저는 힘든 게 영상 찍기 너무 힘든 거죠. 그러니까 그걸 만약에 생각을 하면은 구독자 늘리면 완전 새로운 기술로 새로운 차원으로 활용한 사례를 이제 보여줘야 되는데 그거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죠. 그래서 제가 그렇게 자신이 있지는 않죠. 콘텐츠가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다 하나씩 들어가 볼게요. 근데 오늘 약간 얘기가 전체적으로 두서가 없어서 저도 두서없이 얘기가 나갈 수가 있는데 답은 다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하나씩 좀 앞에서부터 그냥 얘기를 할게요.